예, 머닝 전략 이번에는 조금 더 관심 있는 섹터 이야기 그리고 관심 종목 알아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물론 좀 대형주가 강합니다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중소형주 관심 있고 그 대표주가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네. 바이오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일반적인 바이오 얘기는 다른 분들에게 들어라. 우리 민재기 팀장님은 항상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데 독특한 오늘 흥미로운 이슈입니다. 미국 정부가 연말까지 이제 의약 생산 이런 거에서 개발해서 원숭이 실험을 중단하기로 했다. 네. 소위 동물 실험을 이제 탈피한다. 이게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하는데 아주 이색적인 얘기네요. 네. 네. 뭐 방금 박사님 말씀처럼 뭐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나 올릭스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죠. 알고 계시는 영역이고 2026년도에 그러면 뭔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 또다시 요 뉴스가 나왔길래 사실은 지난 5월 달에요. 제가 그 토모큐브 말씀드리면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토모큐브는 기억이 나네요.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서 미국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아직 바이오에서 큰 영역은 아니나 내년도에 좀 테마가 될 가능성을 미리 좀 공부를 해두자라는 차원이고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크게 이제 거치게 돼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변화의 바람은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이 전임상 단계. 전임상 동물 실험 단계. 맞습니다. 전임상에서 이제 사람한테 약물을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동물한테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쥐도 이용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영장류인 원숭이도 이용이 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CDC,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연말까지 중단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은 4, 5월 달에 FDA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권고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기업은 이제 미국의 찰스 리버라는 회사의 원래 주가 연중의 흐름을 제가 이제 가져간 건데요. 지난 4, 5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폭락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FDA에서 그런 신약 개발에서 동물 실험과 같은 의무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왜 빠졌냐 하면 이 기업은 세계적으로 실험 동물을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려고 하니까 주가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래도 그때의 하락폭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면 동물을 최소화하는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제 공개를 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서다 보니까 주가가 좀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지 우리가 전임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변화의 바람에 맞는 기업들을 좀 공부를 좀 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그림은 조금 약간 섬뜩한 그림이긴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FDA부터 CDC까지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일부 학자들은 아직까지 이제 반대는 있습니다. HIV라는 이러한 질병 쪽에서는 이미 영장류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많은 데이터를 쌓아놨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러면 후퇴하는 거다, 연구가. 이렇게 불만도 있긴 한데 어쨌든 큰 바람의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미국에서 출발을 했지만요. 미국의 FDA, 그 다음에 NIH, 국립보건원이죠. 네, 그리고 CDC, 오른쪽에 있는 영국도 최근에 2030년까지 특정 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험 폐지 목표, 그래서 돈을 더욱더 그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실험실에 뭐 원숭이가 수백 마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원숭이를 특정 장소로 옮기고 그들을 사육하고 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비용이 수백억이 든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지금 자금을 좀 투입하는 움직임들이 글로벌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FDA부터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동물 실험을 대체할 정도로 뭔가 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의 바람을 좀 주자라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뭐 하나의 꼭지는 아무래도 우리 최근에 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관련된 기술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해서 이제 토모큐브 말씀드릴 때 잠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네. 그런 AI와 오가노이드 그다음에 뭐 장기 칩 이런 부분들의 대체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서 이제는 뭐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가노이드라는 단어는 어려운데요.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이걸로 만든 미니 장기, 그죠? 맞습니다. 이런 걸 이제 네네네. 오가노이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시장이 열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인가요? 네, 일단은 AI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AI가 계속 이제 발전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서 좀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것을 미리 AI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한테 환자한테 맞는 것들을 빨리 매칭시키면서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AI가 신약 개발의 속도와 정확성을 계속 키우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방금 박사님께서 오가노이드의 정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오가노이드라든지 인간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미니 작은 이제 모형이 있습니다. 간이라든지 네. 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체해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됐을 때 미국에 있는 이러한 상장 기업들의 주가는 하루에 30% 가깝게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어느 정도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I를 통해서 이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글로벌 시장 규모는 한 4조 원 규모에서 앞으로 2030년 초반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8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시장 규모는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은 시장에서 계속 스터디가 되고 있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최근에 TNR 바이오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를 간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명에도 오가노이드라고 들어가 있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기업이 또 있거든요.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이러한 시장의 대체를 포착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동물 시험의 단계적 폐지, 저는 이제 사실은 사람에 관한 건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잖아요, 그죠? 네. 동물에 대해서도 어떤 동물 복지나 뭐 이런 것이 존중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그만큼 그죠?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고, 예, 또 그 가운데 관심주로 바로 넘어가죠. 네. 네. 국내 관련된 오가노이드 관련된 기업들 네. 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당장은 이들이 핫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관심이 지금 뭐 ABL 바이오라든지 맞아요. 알테오진이나 이런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시가총액도 이들은 작고요. 다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혹시라도 미국에서 이제 계속 그러한 단계적 폐지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미국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우리나라 테마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드림 CIS, 네. TNL 바이오팹, 네, 토모큐브, 토모큐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네, 이런 기업들이고 네. 저 상반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은 이제 토모큐브인데 최근에 이제 TNR 바이오팹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은 간단하게만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 회사는 이제 화장품 쪽으로도 지금 자회사 인수해서 진출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도 최근에 숫자가 나오고 있어서 생각보다 자회사 화장품 OEM, ODM 쪽도 올라오고 있어서 존슨앤존슨하고 협력한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고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바람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이름에서 있는 것처럼 뭐 오가노이드 영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람이 불 때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러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관심주는 드림 CIS. 네, 뭐 이름에 이제 드림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네. 네. 뭔가 내년도에 꿈을 한번 그려볼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원래 이 회사에 하는 회사 본업은 CRO입니다. CRO는 이제 임상을 대신에 이제 위탁받아서 대행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는 부분은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큐리바이오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바로 이 큐리바이오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그러한 영역에서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만약에 해외 쪽으로 뭔가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에서 큐리바이오가 대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준다라면 훨씬 더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가 높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드림 CIS와 앞으로 큐리바이오 인수와 관련된 시너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뉴스 플로우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쪽은 뭐 어느 쪽이든 스타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잘 시장에서 얘기 안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네. 성장성 가능성을 보고 좀 가면 스타디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가격 전략하고 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은 아직 뭐 회사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뭐 부각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조용한 편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 실험 뭐 폐지라든지 뭐 또 오가노이드라든 키워드가 내년도에 핫한 키워드가 되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목표가는 한 5,500원, 손절가는 4,235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이 몇 개 있었습니다. 주목해 보고요. 그 가운데 오늘은 드림 CIS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시장 공감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